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20년 7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1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12% 오르면서 3135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1% 넘게 마감 지으면서 1000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보시다시피 양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급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들 세워드리면서 또 지수가 많이 올라온 만큼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장의 불안감을 느끼실 텐데 이에 대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매주 월요일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도 많은 정보들 준비해 놨는데요. 노란통 들어오시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6글자만 검색하시고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 쉬운 또 참여 방법이 있죠. 저희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찰칵 찍으면은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과 같이 실시간 우리 전문가님이 직접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생방송에 진행되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꼼꼼한 강의에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가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에만 문을 열어둘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조정장임을 1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조정에 대비하자라고 2달에서 2달 반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한 3월 말경부터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4월부터는 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월 중순경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은 주도주 업종 저는 3종목을 꼽았습니다. 1번 자동차, 2번 2차 전지, 3번째 반도체 요 3가지 업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더 시세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2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섹터가 첫 번째는 철강이었고요. 원자재 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철강 관련 주식들이 꽤 괜찮다라는 것과 철강이 오르면 동시에 어디가 오를까요? 건설 쪽, 그렇죠? 건설 섹터가 오를 거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은 항상 선거 앞두고 나서 테마를 빠짐없이 움직이는 곳은 건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건설 테마가 죽습니다만 이번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들을 봐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많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테마는 주로 어디로 움직일까요? 당연히 건설, 원자재 쪽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시세가 아직 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드라이브 걸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시대를 즐겨볼 만한 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3개 섹터는 돌아가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많이 갔네요. 지난주에는 자동차가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섹터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장자방의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주식 전문가분들처럼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섹터가 유망하고 사야 될 자리가 어딘지에 관한 타이밍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제가 주도주 섹터를 잡자 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가 선물 400에서 405 정도였습니다. 오늘 지금 선물 423, 25 정도 섹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한 20p가량 올라왔으면 종목들도 꽤 많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코덱스 레버리지 25,000원대 초중반에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27,500원, 엊그제 28,000원 근처까지 터치합니다. 아직 갈 자리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요. 매일매일 사고 파는 단타를 저는 하진 않습니다.
주식 파트는 제가 퍼 담을짜리 퍼 담았다면 목표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톡방 안에서도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거나 종목 상담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셨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어디가 주도주고 어떻게 테마가 돌고 있고 어떤 순서로 섹터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정석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건 기반으로 깔고 가고요. 거기에 선물 옵션이라는 게 저는 주 트레이딩 상품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노란톡방, 단톡방 안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수백 명이 오셨는데 그 새로 오신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주식은 했지만 선물 옵션 할 줄 모르는데 선물 옵션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이 이런저런 시황을 써주고 기준점을 주고 목표가를 주지만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이걸 톡에서 내가 어떻게 문자로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초보자를 위한 선물에 대한 기초 개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오늘 강의를 주도주 섹터 빠르게 좀 훑어가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종목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 15분만 쓰겠습니다. 15분만 앞에 주도주와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 빠르게 스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빨리빨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선물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보죠. 자, 먼저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장을 보느냐 게임이에요. 즉 다시 말해 요 자리를 기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간 것이고 요 자리를 기준으로 내려가면 하락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이만큼 빠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락했네.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오전에 이만큼 빠졌다 이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라갔네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오전에 올랐던 건 오른 게 아닌가요? 오전에 내렸던 건 내린 게 아닌가요? 왜 꼭 결과론만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기준점 중심으로 위아래 어떻게 볼 것이냐 핵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시황들을 적어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봅시다. 422.50을 기준으로 저는 세워요. 그러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시장 이 위에서 논다면 올라갈 때 상승 427.50까지 1차 보고 2차 32.50까지 봐라.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제 시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서 놀게 되면 421차로 415 2차로 하방 보자.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시초가가 어느 자리에서 출발했느냐만 보시면 위를 봐야 될지 아래를 봐야 될지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예, 기준점 일단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단 시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일봉인데요. 이게 금요일 날 제가 방송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말에 만들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종가입니다. 보시면 지금 지수를 제가 작도를 좀 해놔봤습니다. 지수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추세의 저항을 맞던 놈이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돌파를 하고 나서는 선물 420을 넘는 순간부터 저항을 돌파한 것인데 이 박스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림만 간단히 보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상승형 변동성인 거예요. 자,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꺾이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선물 420이 꺾여야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시장을 조정 줄 때마다 눌림마다 우상향 매수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형주나 지수 관련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무너지는데 지수 무너지는 거에 장사 없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느냐 어디까지가 눌림이냐 조정이 나온 다음에 종합주가에서 어디쯤에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420을 깨지 않아야만 시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시간 이후에 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자, 시나리오 두 개입니다. 1번 시나리오 요 구간입니다. 얘가 내려가서 415를 깨지 않는 조정, 다시 425, 27.50의 저항, 415를 깨지 않는 조정, 25, 27.50의 저항. 이렇게 움직이면 1번 구간에서의 박스권 그냥 변동성 구간이 될 겁니다. 상승형 변동성이긴 하지만 힘이 다소 빠져서 만약에 이런 그림을 흘러간다고 들면 얘는 한 4월 말경까지는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근데 만약 400 그러면 어디를 넘었을 때 얘는 이 윗단계 2번 자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숫자 써드릴게요. 427.50을 종가상 돌파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을 넘는 순간 얘는 한 단계 레벨업합니다. 그럼 어디서? 이 위에서 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는 37, 35자리가 저항이 될 것이고 내려오면은 25, 27자리가 지지가. 올라가면 35, 37 저항, 내려오면 25, 27 지지가. 이런 형식으로 움직이면서 점자적으로 얘는 어디까지? 448.10이라고 하는 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 또 하나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시간론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상방을 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못할 겁니다. 저는 지수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들 기억하십니까? 1월 중순에 제가 우리 이정현 앵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수가 한참 1월 달에 상승해서 주식계좌 돈 벌고 있다고 신나가지고 대기실에서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만큼 해서 뭐 3% 수익 났어요, 5% 수익 났어요. 되게 기분 좋아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1월 말에서 2월 초쯤 되면 미국발 이슈로는 장이 빠질 확률이 높고 2월달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귀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전문가가 전부 다 오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오를 때는 오르는 관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려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계속해서 우리 이정현 앵커도 방송국에 계시는 분들도 저 만나면 맨날 물어봐요.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쌀 때 사야 되는 건데 왜 비쌀 때 사서 고생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언제가 싼지 비싼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계시는 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를 바라볼 때 얘가 상승형 박스에서 노는지 하락형 박스에서 노는지 하단에서 노는지 상단에서 노는지를 내가 정확히 인지할 수 없다면 매매를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볼 때 요 밑에 하단 구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예, 415를, 그러니까 20을 안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25, 27 정도 오면은 장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단을 계속 트라이하고 시도하는 모습일 텐데 중요한 건 얘가 좀 이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면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보겠습니다. 예. 얘가 좀 이쁘게 움직이려고 한다면 얘는 여기를 이번 주 안에는 27.50을 넘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 목, 금 정도에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얘는 다음 주까지 35, 37을 향해서 한번 힘차게 도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만약 시장이 고생을 시킨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요 1, 2주 안쪽에 거의 조정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수 관련 상품들,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것들 또 철강하고 지금 건설주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에너지 쪽도 괜찮고요. 얘네들 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1, 2주는 홀딩해 보실 걸 저는 권장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4월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5월, 6월은 변동성에 대비해라. 또 한 번 오늘 예고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1월 중순에 말씀드리기를 1월 말 2월 초부터 장 조정 받을 거예요. 제법 많이 빠질 거니까 종목들 현금화 한 50% 이상 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월 말경에 제가 시즌 1을 그만두면서 저 이제 방송국 그만두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사셔서 끌고 가셔도 4월 한 달은 최소한 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5월 초에서 그쯤부터는 좀 조심하셔서 5월, 6월 변동성 대비하고 그 다음에 7, 8월 여름장이 불장일 것 같습니다. 그때 시세 한번 취하고 나면 올해는 주식 농사 그만하세요. 그리고 하반기에 장 빠질 때 기다려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주식 사세요. 이렇게 제가 시황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커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의 강의를 꼼꼼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지금 강의 보시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저희가 무료로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6글자 검색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간단하게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과 같은 대응 전략들 1분 1초 우리 전문가님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온라인 교육 링크 주소도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1시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을 들어오셔야지만 직접적인 자료들이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강의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자, 주도주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맨날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종목이 많아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늘은 좀 빠르게 할게요. 방송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면 제 말이 빠르대요. 저도 알아요.
제가 이 방송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되게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방송이 항상. 그래서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전달력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들리시기에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볼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대형주 지수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 시총 1위부터 시총 200위까지의 상품들, 그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따라서 대형주 200개, 상위 200개가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합니다. 대형주가 빠지면 지수 빠집니다. 따라서 지수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종목 고르는 게 어려워. 지수는 상승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수 올라가는 폭의 2배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수가 종합주가에서 1% 올랐으면 나는 이거 사면 2%, 2배를 먹을 수 있고요. 종합주가에서 2% 오르면 나는 4% 수익 낼 수 있어요. 종목 고르기 어려우신데 지수가 상승장이면 에라 모르겠다. 이거 사시고 그냥 눈 감으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위치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제가 25,000원 초반 여기서 사자 했는데 이 가격이 가장 최저점이에요. 시즌 1에서 제가 방송 그만둘 때 말씀드린 가격이 이거였고 이게 지금 여러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톡방에서 이야기한 자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왜? 아직 들고 있으니까. 오케이? 아직 안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얘가 27,500원, 28,000원 찍던 요 날에 제가 반을 팔았거든요. 요 날 절반 청산했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는 중이에요. 아직. 제가 보는 가격은 최소 목표가는 29,000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최대 목표가는 3만 원 넘어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고 팔지 말지 결정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직 29,000원 넘어설 때까지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얘가 조정이 안 나올까요? 라고 묻는다면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고 들면 26,000원에서 6,500원 정도 나오면 땡큐 매수 자리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중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얘가 27,000원대를 크게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직전 고점들이죠. 27,000원대 크게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지수는 우상향으로 아직 좋게 보고 얘가 무너지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가에서 우리 노란 톡방 안에 있는 식구들께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다음. 인버스를 보시면 제가 인버스 얘기를 지난번에 이건 곱버스입니다. 곱하기 2짜리인데 인버스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얘가 추세대가 이뤄지는 것이 망가졌다. 그러면 이 저점을 깨는 순간 가속화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수를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3월달 내내 계속 3월 중순 이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인버스가 여기까지 올라섰지만 얘는 조만간 죽을 거다. 이 저점이 깨지면 확정이고 이 직전 저점이 깨지면 아주 그냥 도장 꽝 찍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아직 인버스 볼 때 아니에요. 아셨죠? 보시려면 올 하반기나 보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인버스는 단타를 칠 수는 있겠으나 잘못 물리면 위험해요. 차라리 상방에 물려 있는 것이 올 여름까지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우리가 강의할 때 얘가 여기 찍고 횡보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보시면 저점을 살짝 깼다 올라놓은 놈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저점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목균형 구름을 만날 때 얘가 이 고점들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금요일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땠어요, 여러분?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돌파했죠. 넘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뭐예요? 추세가 밑에서부터 바닥을 탈피하고 수렴 횡보하고 박스권을 돌파한 놈이면 좀 더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논리로 바라보면 얘는 어디까지가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직전 고가 라인까지 16,000원대까지 일단 넘긴다라고 보는 게 정석이겠죠. 거기 가서 더 가는지 못 가는지 보시고 차익 실현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스피 대형주 시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대형주 시장은 아직 직전 고점을 못 갔습니다. 못 간 상태고요. 근데 지금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먼저 튀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가 먼저 간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은 한번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고 저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디 갈 것 같아요? 대형주 가겠죠. 왜요? 여러분 아파트랑 똑같아요. 처음에 강남 아파트가 오르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성이라 그러죠. 영등포 돌고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이쪽이 돌아요.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다시 수원으로 갔다가 성남 갔다가 그 다음에 평택으로 내려갔다가 쭉 돌고 돌아서 저기 창원까지 다 돌고 나면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서울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은 어디죠? 다시 강남 아파트예요.
지금 이번에 강남 재건축, 여기 여의도 재건축 뜨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돌고 돌아서 이미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이 주도주가 가장 비쌌던 놈이 비쌌던 이 아파트가 오히려 싸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10억 넘었고 15억 넘었으니까 이제 얘가 좀 더 가도 되지 않을까? 인식이 되는 거죠. 주식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곁다리들이 쭉 올라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중소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곁다리는 곁다리입니다. 주도주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중소형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얘들이 이렇게 가고 나면 이제 형님 갈 차례거든요. 요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형님들이 따라가시는지 대형주들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콜옵션과 선물 매수의 배팅, 푼 매도의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차츰차츰 포지션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코스닥 150 인버스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까랑 똑같지 않아요? 보시면 박스권 있던 놈이 직전 저점을 이탈해버리네요. 오늘 더 빠졌어요. 그죠?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 돌파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 뭐랑 똑같습니다. 뭐랑 똑같나요? 여기서 아까 저점을 이탈했던 곧버스 똑같죠? 근데 똑같이 보시면 얘랑 똑같지 않나요? 코스닥 150 얘 계속해서 저점을 지키던 놈이 고점 박스 돌파되면서 날아가고 있는 자리 동시에 150 인버스 어때요? 저점을 깨지면서 박살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흐름은 현재 강한 거는 뭐다? 코스닥 150. 그런데 고개 시세가 일추 나고 나면 그 다음 타이밍은 뭐다? 코스닥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 대형주겠죠. 그래서 중소형주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제 가진 자의 영역으로 끌고 가시는 영역입니다. 물론 종목 순환매는 잘 찾으시면 좋은 종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갈 종목 많이 있고요.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코스닥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신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대형주의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서 길목 지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주도주에서 1번이 저는 반도체라고 보는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모자라요. 차량용 반도체도 모자라, 모듈용도 모자라, 다 모자라요. 그래서 단가도 올라가고 있고 생산 공급도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업황 전망은 좋을 거라고 봐요. 따라서 얘가 조정 나올 때도 반도체가 가장 조정이 적었고요. 반등할 때도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머물러 간다고 해서 반도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올라갈 때 주도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예요. 시총상이 제일 높은 종목들이 얘네에 다 있어요. 그렇다 보니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다. 얘는 눌림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두시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여름 불장의 끝자락은 저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끝장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온다면 끊임없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보십시오. 지금 보면 자동차가 제일 약해요. 보이시죠? 그죠? 자동차가 보시면 저점은 아주 착하게 지킵니다. 차트 이뻐요. 그런데 자동차가 못 가요. 누구 때문에? 현대차. 뭐 때문에? 노조. 이해하실까요? 거기다 부품 수급이 모자라요. 생산을 공정을 할 수 있는 부품도 모자른 데다가 차량용 반도체 아이오닉5 모자라요. 근데 거기다가 누가 싸워 지금? 노조가 머리띠 메고 있습니다. 좀 그럴 때일까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2차 전지 보십시오.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제 거예요. 오늘 이만큼 떴죠? 예, 양봉 섰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달리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16,600원까지는 기본으로 봐시고 얘를 회복한다면 이렇게 땡기는 주도주가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빌빌거린다면 다음 타자 누굴까요?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겠죠. 지켜보십시다. 다음. 자, 게임 산업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떨어질 때 반도체 게임 보지 마라 하다가 얘가 다시 올라서면서부터 이제 보세요라고 이야기한 가격이 여기거든요. 근데 얘 제가 말씀드릴 때 어디를 얘기했냐면 직전 고점 라인 한번 볼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14,930원인데 지금 14,500원 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직전 고점 라인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것 같고요. 물론 게임주가 다른 걸로 돌려면은 시장의 수급이 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관심을 계속 본다면 직전 고점에서 넘느냐 마느냐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고 신규 진입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직전 고점을 넘긴다면 단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은요. 아주 3월 중순부터 주구장창 건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의 계절은 무조건 건설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주구장창 이야기했었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게임이랑 만약에 같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게임은 직전 고점까지 왔고 고점에서 갔다가 내려올 때 고점대를 지켜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못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 이렇게 시세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 얘예요.
지금 여기 게임에서 돌파됐잖아요. 올라가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 마찬가지 2차전지 지금 못 가는 것 같은데 양봉 세워놨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직고점까지 보는 게 정석이에요. 자동차요. 아직 멀어서 출발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간다고 들면 누가 제일 많이 갈까요? 전 자동차 같은데요. 예. 갈 자리는 아직은 힘이 있다는 에너지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보시고 철강 보십시오. 철강은 계속해서 원자재 값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월 달에 조정받을 때도 제가 누누이 철강을 이야기했던 건 시장 조정받지만 제일 센 거 원자재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원자재가 꽤 많이 가고 조정을 받을 때 이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직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가든가 아니면 요 지지선을 박스권으로 단타 정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얘는 갈 자리가 남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꽤 세 보입니다. 다음 에너지화학을 보시게 되면 얘도 떨어지는 내내 보지 않다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 요 자리서부터 지금 봤거든요. 18,500원 정도부터 관심 갖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치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2만 원대 한 초중반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제가 3월 중순 3월 초에 강의했을 때랑 지금이랑 어떤 말들이 좀 달라지나요? 그때는 별로 살 게 없는데요. 아, 시장 망가지는데요. 지수 안 좋은데요. 기억하십니까? 3월 초중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아직 갈 자리 남았는데요. 갈 자리 남았는데요. 얘는 신규를 편입해도 됩니다. 얘는 신규는 아니지만 갈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더 갈 에너지가 여러분 보셔도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다음 기계장비 보세요. 기계장비도 마찬가지 조정을 눌림을 주고 있지만 저점을 이 갭자리를 깨고 있나요? 안 깨네요. 갭자리 무너지면 그때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계속 유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자, 셀트리온을 관련되는 저는 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차트만 놓고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직전 저점대에서 캔들 3개 버티고 그 다음 내려오는 저점이 얘보다 높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사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박스를 돌파되는 순간부터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장 바이오 제법 올라가는 걸로 제가 종가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뜬구름이라고 생각해서 별로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 살 거 많거든요. 근데 바이오를 좋아하는 분은 사실 미래의 희망을 사는 것이고 희망회로 돌아가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물리면 굉장히 아프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오는 탄력이 좀 붙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종목이라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력인 종목이거든요. 얘는 한 11,5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더 가냐 못 가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점검하겠습니다.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운송이요. 자, 우리가 운송을 바라볼 때 운송은 지속적으로 제가 HMM과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과 조선선제 그래서 운송 관련 종목, 해운 관련 종목 유심히 보시라고 관심 가지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운송들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고점 찍은 뒤에 제가 운송은 당분간 좀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유가 뭐냐면 얘가 내려올 때 이 저점대가 정확한 가격은 5,915원입니다. 이 가격이 만약에 깨진다면 조정폭을 꽤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진 자의 영역이거나 이미 했던 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일 단타는 가능하지만 지금 에너지가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운송 관련은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조정이 들어온다면 한 5,400원대 정도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접근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 레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방송에 왔을 때 1월 초에 여행 레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대한항공하고 모두투어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요? 코로나가 나아진다면 백신이 맞게 된다면 우리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주식은요 6개월 내지 1년 정도 선행합니다. 6개월 뒤에 1년 뒤에 벌어질 일을 주가에 반영해요. 그래서 얘가 초반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보통 1월 초부터 1월 11일 날 최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장이 2달 반 동안 거의 3달 가까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하는 동안에 순환매가 돈다면 어디로 가냐면 그동안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못한 종목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12월 1월 11일까지 2달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장이 계속 올라갈 때 주력은 뭐였냐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였습니다. 거기에 바이오도 있었죠. 셀트리온을 주력하는. 그래서 이 4개 섹터가 가장 성장주였고 가장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못 갔던 놈들이 가는 거예요. 야, 코로나가 풀리면 화장품은 어떻겠니? 여행은 어떻겠니? 그다음에 운송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역발상을 통해서 돈이 글로 몰리게 되고 그 종목들이 오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지수가
조정을 끝내고 상승 터닝하게 되면 계속 여행주에 관심이 갈까요? 주도 성장주 섹터에 관심이 갈까요? 후자겠죠.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월 중순부터 어떤 얘기 드렸죠? 이제 여러분 지금 가치주니 뭐니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배당주 지금 할 때 아닙니다. 지금 뭐 하시라고? 성장주 찍어드렸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자동차.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들고 가는 거 계속 운영했던 게 운송하고 철강하고 건설은 계속 보자 이야기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6개 섹터 그중에 만약에 매집을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3개 섹터. 거기 주력을 좀 하시면 여러분 주식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섹터별로 좋은 종목들, 지금 현재 주도주의 업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몇 개 종목을 꽂아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여기까지 하죠.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매주 월요일은요, 이렇게 장사방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방금 두 번째 강의까지 해서 월요일 이 시간에는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이렇게나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 몇 분만 활용하시면 내일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쉽게 가실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에 관련된 자료들까지 받아보시면서 혼자 공부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밥을 그냥 공짜로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혼자 떠먹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장자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내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찰칵 입장할 때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잖아요. 그것과 같이 간단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왼쪽과 같이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오를 때는 또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통해서도 시장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 전문가님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중에만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네, 이제 선물 옵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톡방 안에 오늘 좀 많이 들어오세요. 예, 오시면은 톡방에 제가 아침마다 8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당일의 기준점을 올려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 오늘 425가 기준입니다. 올라가면 427이 1차 목표고요. 내려가면 422.502 1차 목표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려드려요. 그러면 선물이 모르는 분들은 기준점이 뭔지, 뭐 1차, 2차 목표가 뭔지, 이걸 어떻게 매매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개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한 15, 16분 정도밖에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핵심만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러면 최소한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톡방에 올라오는 시황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야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죠. 자, 보세요. 선물은요, 상승장, 하락장, 변동성장 다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핵심은 기준점을 아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측을 해도 제가 해봐도 7번 예측하면 한 10번 하면 7, 8번은 맞는 것 같은데 두세 번이 틀려요. 근데 내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예측한 게 7, 8번 맞으면 그때 나는 수익을 많이 내면 되고요. 내가 틀리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방향을 얼른 바꿔줘서 내가 틀렸구나. 장이 나는 상승할 줄 알았는데 하락하네. 이걸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을 대응하는 방법을 아시고 기계적인 훈련이 쌓아져야만 우리가 유연함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정현 앵커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락장에도 수익 날 수 있다. 아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승장에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상승장에 내가 고른 종목은 삼성전자만 더럽게 안 가.
그죠? 예. 네이버만 가고 타코만 올라가. 이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고른 종목만 안 가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수가 오른다면 선물 매수를 통해서 내가 고른 종목 고를 필요 없이 그냥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수가 빠져요. 모든 종목 다 빠지는데 내 것만 안 빠지고 올라갔네. 기분 좋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폭락장에 장사 없습니다. 잠깐 버텨도 결국 그 종목 지수 무너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선물 매도하면 됩니다. 잘 한번 배워보십시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생각하는 선물은요, 아침마다 기준점을 드려요. 17.50이 기준입니다. 417.50. 이게 뭐냐면 선물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아니고요. 선물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를 놓고 만약 요 위에 있으면 그러면 아침에 시작점이 17.50인데 이게 오차 범위가 0.3에서 0.5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417.80쯤에 출발하게 되면 50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출발은 상방인 거예요. 그러면 상방으로 대응하면 돼요. 이렇게 위로. 어디까지? 420 목표가로. 이해하셨나요? 근데 반대로 80에 시작했다가 얘가 50을 깨버려. 그러면 시가에 풍 떴다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 시장이 하방으로 꺾여요. 어디까지? 410까지. 이렇게 꺾입니다. 제가 보는 지지가 저항가 논리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판단법은 저는 옵션 가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외웁시다. 예, 이거는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자료가 여러분 방송 화면에는 크게 안 보일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눈 좋으신 분은 보일 텐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톡방 안에 오늘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오늘 한 강의 자료를 오늘 끝나자마자 이 강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께 영상 자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가격이 요거구나, 요 가격이 요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주 강의한 자료들은 주말 내내 만들었던 거 여러분에게 그대로 다 그냥 무료로 드려요. 보시면서 제가 방송 다시 보기 보면서 요 가격이 요거구나, 요 종목은 이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만 좀 외웁시다. 이거는. 예. 먼저 지지가와 저항가의 매매를 가지고 제가 하는데 이거의 기본 논리가 뭐냐면 지지가까지 눌러주면은 매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가 지지가고 이게 저항가라고 하면 시장이 어중간하게 떠 있잖아요. 시가가 여기라고 칩시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오거나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우리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밑에 지지가 부분까지 눌러주면 이 눌림에서 나는 매수하겠다. 그럼 이걸 상승 시세를 취하는 방법은 지지가 눌림 시에 매수를 취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저항가에서 반등 시에 매도한다. 주식과는 다르죠.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지만 선물은 내려가는 매도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지가가 깨지면서 추격 매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반등을 할 때 저항가를 넘지 못하는 걸 확인하고 하는 저항 매도가 있거든요. 반등 시의 저항 매도. 그러면 이 반등 시의 저항 매도가 사실 제일 좋아요. 왜? 저 위에서 때렸기 때문에 내려가는 만큼 이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지지가가 깨지면서 따라가는 매도도 수익을 내지만 통상 초보자가 대응하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눌러주면 조정 나올 때 바닥 지지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올라올 때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건 초보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고수들은 지지가 깨질 때 따라가는 매도도 하고요. 저항 돌파할 때 따라가는 매수도 해요. 근데 이것까지 방송에 얘기할 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장 초보자에게 적합한 것은 지지가 확인될 때, 지지 확인될 때 눌림 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저항이 확인될 때 반등에 매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세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금만 한 단계 진도 나가 볼게요. 머리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게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제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 이 정도 머리 안 아파요? 너무 쉽게 잘 이해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오케이. 이따 질문할 거야.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상승 시세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여기다 제가 두 개만 그려볼게요. 자, 얘가 콜옵션이라고 합시다. 얘는 풋옵션이에요. 개념만 설명해 볼게요.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시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수가 상승할 것 같으면 뭘 사야 돼요? 콜옵션을 사야 되겠죠? 선물을 매수해야 되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풋옵션은요.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을 때 사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선물은 매도를 하면 지수 하락폭만큼 수익을 내는 거고 풋옵션을 매수하면 지수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풋옵션은 몇십 배, 몇백 배 시세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개념만 한번 봅시다. 콜옵션의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선물하고 주식하고 똑같아요.
눌림시마다 지지가에서 매수해서 저항가에 팔아먹는 거죠. 이게 목표가니까. 저항이 다시 말하면 목표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팔아먹으면 돼요. 그럼 얘가 반등 시에 매도하고 싶으면 어디요? 이 저항에서 매도해서 지지가 안 깨면 여기가 이제 내려가는 목표가가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콜옵션이고, 자, 풋옵션은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때요? 풋옵션은 얘가 콜이 저항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락을 하려면 콜옵션이 가다가 여기서 막혀. 파란색으로 합시다. 얘가 막혀. 콜이 못 가네. 저항에 막히네. 그럼 동시에 풋은 어떻게 될까? 지지가에서 반등하겠죠. 자, 풋이 지지가를 지키고 콜옵션이 저항을 맞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 시장은 하락으로 가는 추세야. 이게 이해되셔요?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럼 상승은 반대로 콜옵션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은 내려올 때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킬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 지지가에서 사야 돼, 콜옵션. 그러면 반대로 이때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이렇게 장이 내려가니까 내려올 때에 우리가 눌림목에 지지가 사는 거잖아요. 내려올 때는 풋옵션은 올라가죠. 그럼 풋옵션 저항에 막히는 자리 플러스 콜옵션 지지가 플러스 선물의 지지가, 그 자리가 우리가 뭐 하는 자리예요? 반대 방향 보는 자리예요. 이해하셔요? 이게 제가 시장을 보는 기본 논리인데 여러분 지금 잠깐 5분의 설명으로 이게 이해가 몇 분 되실까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설명하는 거라 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이걸 좀 상세하게 풀고 있어요.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온라인 강의를 날을 한번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여러분 선물 옵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생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실제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백날 이론 설명해봐야 이해 안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돈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 머리가 빨리빨리 굴러가요. 우리 고스톱 여러분 해보십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 고스톱을 치잖아요. 처음에 몰라. 근데 나중에 내가 돈이 걸리죠. 한 판에 1,000원, 2,000원 돈을 걸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없던 머리도 굴러갑니다. 왜? 돈 잃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실제 돈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전략을 톡방에다 공유하고 있고요. 장 출발 전에 전략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AS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날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만기 날에 가장 시세가 좋은 날이고 가장 리스크가 있는 날입니다. 이 만기 날의 패턴 어떻게 우리 거래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날 톡방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8시 45분에 제가 어떤 톡을 남기냐면 오늘 선물 기준가는 424.50이에요. 올라가게 되면 27.50을 1차로 보시고 430 못 넘기면 단기 저항이 됩니다. 반대로 24.50이 붕괴하게 되면 하방으로 대응하시고 1차 22.50과 2차 420까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만기일은 선물 425를 중심으로 위아래 5포인트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일봉 추세는 만기 이후에 1, 2주 이내, 그럼 이번 주와 다음 주죠. 이후에는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뿜어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다 어떤 말을 썼냐면 주도주 섹터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 이걸 중심으로 모아가는 것 조정시마다 유효합니다. 라고 시황을 8시 45분에 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바로 금요일날 뭐가 움직였습니까? 자동차 움직였고요. 오늘 뭐 움직입니까? 2차 전지 움직이네요. 말씀드린 것이 다 올라가고 있네요. 반도체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8시 04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저는 어떤 매매를 했는지를 시황에 여러분 톡방에다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저도 아침 매매하거든요. 예, 매매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매매하기 전에 매매를 집어치우고 톡방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매한 내역을 공부용으로 보시라고 써드립니다. 이 425.00의 매도 진입 성공. 그리고 23.80의 절반 팔고 나머지는 24.40의 이익 스탑합니다. 첫 매매 기분 좋게 성공하고 출발합니다. 목표가 422.50까지 진입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해? 이익 스탑 완료, 상승 전환. 자, 상승 전환이 어디냐면 이익 스탑 가격 여기죠. 24.40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상방으로 전환시켜서 자,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24.50의 매수 전환 성공. 그래서 어디까지? 25.25까지 0.75p의 절반 청산하고 이익 스탑 버티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산할 때 10시 47분에 뭐라고 합니까? 25.80에 모두 청산했습니다. 수익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주도주 업종은 계속해서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톡방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는 못하니 기준점 드리는 데서 들어가는 데를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충분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날 일봉이에요. 일봉을 보시면 장이 그냥 진폭이 크지 않은 변동성으로 변동성 진폭이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변동성으로 봤고요. 그러면 이날 아침에 보세요. 제가 아침 톡방을 한번 보시면 어땠었냐면 425.00에 매도 체결 성공. 여기 시가 매도. 그래서 어디서요? 23.50에서 23.80에 청산, 여기 청산했고요. 기분 좋았죠? 그래서 소액 매매자는 저는 이렇게 나눠요. 소액으로 당일 매매 청산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쯤에 청산을 시켜요. 근데 일봉이 더 갈 수 있다라고 일봉 추세하시는 분들 입장은 이익 스탑을 걸어요. 여기였죠. 그래서 익절 나가면서 자 매수선언이라고 써드린 가격이 여기고요. 여기서 돌파되면서 25.80 여기 고가인데요. 어떻게 한 틱도 안 틀렸네요. 이날 운 좋았습니다. 예, 최고가에 팔아먹고 기분 좋다라고 제가 썼던 톡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눌림목 마찬가지 얘는 24.8070 요 자리라고 제가 제시했고요. 올라갈 때 여기 갔다 내려올 때 그냥 청산하고 매매 끝. 저는 여기까지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5분봉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아까 보셨던 우리 옵션 차트 같이 볼게요. 이게 아마 여러분 방송에는 굉장히 작게 나갈 거예요. 제가 밑에 확대본이 있거든요. 네, 확대본은 있는데 일단 전체본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해하셨죠? 네, 전체본으로 보시고 나서 확대본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시가에 매도를 할 때 제가 드린 가격은 뭐냐면 콜옵션에서의 저항이다. 자,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우리 배우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 매도를 하려고 들면 콜옵션이 어떻게 지지가가 붕괴되거나 저항가에서 밀려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저항이 됐다. 얘도 보니까 콜옵션이 저항이 되고 무너지네요. 그럼 콜이 무너진다? 장은 어디다? 하방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콜이 무너질 때 풋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가를 지키겠죠? 풋 지지가는 어디입니까? 여기. 자, 풋 지지가 어딘가요? 여기. 자, 보세요. 아침에 하나, 둘, 셋, 넷,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모두 다 만족하네요. 이게 뭐예요? 풀베팅 조건이에요. 옵션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옵션 가격을 내가 정확히 안다면 내가 들어갈 때 물량을 베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과 옵션은요, 레버리지가 큰 상품이에요. 따라서 물량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물량을 적게 잡되 내가 정확한 이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물량을 한 번씩 질러서 크게 버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상승 전환을 어디서 했냐? 왜 이익 스탑하고 상승 전환 성공? 기억 안 납니까? 여기 톡방 잠깐 보실래요? 제가 여기 있죠. 상승 전환 보이시죠? 24.50에 매수 전환 성공. 보이시죠? 25.80에 청산 10시 47분. 자, 이게 언제 왜 나온 거냐면 진입 근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콜옵션이 얘가 1.30을 돌파하면서 무너졌던 놈이 회복되면서 돌파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약 60-70%의 시세가 납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60% 70% 드셔보시려면 얼마나 똥 빠지게 힘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 옵션은 그까이 거 감방 먹습니다. 그 다음 풋옵션 마찬가지. 풋이 무너질 때 우리 방향 바뀝니다.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선물로 보실 때 매도해서 한번 팔아먹고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매할 때 매일매일 모든 큰 방향의 추세를 못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구간을 잘라 먹어야 돼요. 이게 선물의 트레이딩이고 주식의 트레이딩입니다. 저는 트레이딩을 할 때 여기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하나, 여기서 매수 하나, 여기서 매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선 매수 하나, 매매 끝. 제가 했던 매매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의 구간 안에 내가 매매를 한 5번에서 10번쯤 할 수 있다면 어떤 구간은 들어가서 그냥 잠깐 뭐 짜장면값 벌고 나오는 거고 어떤 구간은 들어가가지고 호텔 뷔페를 구할 수 있고 어떤 구간은 여행 비용을 벌 수도 있어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할 거냐 여러분 좀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핵심만 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자료는 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으셨나요?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가를 잡고 기준가를 중심으로 위냐 아래냐 판단하시고요. 옵션, 콜, 지지가, 저항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목표가는요. 제시하는 가격대로 단계별로 구간에 이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선물은요. 간단하게 우리가 장중 매매예요.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식은 길게 가는 포지션이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남은 얘기는 다음 주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강의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전문 분야이죠. 선물 옵션에 관련된 강의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와 관련된 자료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혼자서도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1시간 이외에도 관련돼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에 대한 대응 전략,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어둘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는 1분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홍당무 장자박 6글자 검색하시거나 지금 그냥 폰 꺼내세요. 카메라로 QR코드 찰칵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가시고 언제 또 진행될지 모르는 강의 링크 주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